네,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의 산하 기관들의 낮은 육아휴직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상 인구 절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로 돼 있고,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돼야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출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우리 직원들의 육아휴직률에 대해서 어쨌는지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자,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혹시 직원들의 육아휴직 제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경숙 원장님부터 네. 제가 묻겠습니다. 한국장애인 개발원 육아휴직률 알고 계십니까? 예. 몇 프로 얼마죠? 최근 3년간 172명 중에 28명이 이용을 네. 해서 한 16% 정도 됩니다. 16.3%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수치는 낮습니다. 네, 정규직이 56명인데 6명, 즉 10.7%밖에 이용을 못했고요. 비정규직이 4명인데 1명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0%입니다. 직원들이 왜 법에 정해져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는지 나중에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원장님들께도 물으려고 하니까요. 네. 윤혜미 원장님,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육아휴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19.5%입니다. 예, 19.5%로 확인됐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인데 직원의 자녀들이 행복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 업무 수행 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휴직률이 낮을 수 있죠? 저희 권리보장원은 작년 7월에 출범해서 현재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모두 전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이미택 원장님, 네, 상황 알고 계시나요? 네, 50.3%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에 가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큰 데가 바로 정보원이었습니다. 정규직 육아휴직률은 47.6%인데 반해 비정규직 육아휴직률은 0%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172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이지만 육아휴직 대상자였던 14명 중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저희들은 비정규직은 단기 근로자만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37명 정도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라 하면 6개월 미만입니까? 예, 예. 저희들 1년 이내 네. 단기 근무자입니다. 다 전원이 다요? 예, 무기직은 지금 한 300명인데 같이 정규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여튼 우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허선 원장님, 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우리 여기가 가장 평균에 가까워요. 34.0%가 육아휴직률을 보이고 있고, 무기계약직,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43.1%를 신청한 반면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상자 10명 중 아무도 신청을 하지 못했네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원의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대체자하고 전문 임기제, 그러니까 2년, 3년, 2년 이내에 네. 계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혹시나 또 차별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익구 원장님, 노인인력개발원의 육아휴직률은 몇 프로입니까? 예, 뭐 전체는 33.6%인데 사실 무기계약직이 85.7%로 약간 좀 네, 차이가 발생하고 여기는 좀 있습니다. 역전이 됐어요. 무기계약직은 85.7인데 반해서 정규직은 26.9밖에 예, 안 돼요. 예, 뭐 특별한 내용은-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정규직이 육아휴직률이 낮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게 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때까지 이게 그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쓴 분도 한 2년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단생아인 경우에. 그래서 네. 한 번 썼다가 한 번은 지금 아끼다 보니까 조금 이게 미사용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네. 있어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현장 상황에 맞는 것이라면 그나마 네. 다행이고요. 그리고 유희정 원장님, 네. 정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207명 중 89명, 43%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정규직도 45.8%, 네. 무기계약직 41.5%, 예. 비정규직도 한 50% 사용했어요. 예.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잘 쓰고 있는 사실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 저희는 그 육아휴직이 자동 육아휴직자가 돼서 신청자들은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 우리 보건과 복지 그리고 출생과 보육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이고 그 보건복지부를 돕는 게 우리 산하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아휴직률이 사실 산하기관들이 가장 높은 곳이 한 50% 정도인 거예요. 근데 사실 높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해라 권장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정부 기관들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 육아휴직 그 제도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출생률이 그나마 좀 높아질 수 있고 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 주무부처가 우리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런 육아휴직 사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하신 몇몇 그 원장님들 계신데요. 네. 대답해 주세요. 예, 장애인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정말 정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10여 년간에 걸쳐서 수십조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 사회적 문화적 문제라고 사실 보여져요. 근데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그런 분위기와 이런 걸 만들어 줘야 아마 기업이나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그런 모범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인구 절벽이고 실제 지방 같은 경우는 소멸도시가 생길 판이거든요. 인구 소멸도시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마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도시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마지막 질의를 백종원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